안녕하세요. 영통에 있는 제일부동산입니다. 벌써 6월 27일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제 6월달 시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손품항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리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리치고도 한번 보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날씨가 이제 장마철에 들어서서 비도 국지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운전하시고 이럴 때 조심하시고요. 한번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KB부동산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숫자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더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차트가 위아래로 등락을 보기에는 아마 KB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KB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지수 1년간을 누적해서 봤고요. 세종이 계속 바닥에서 있다가 지금 인천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다른 것도 아직까지는 이게 평균적인 거라서 지역적으로 어디가 올라가고, 서울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이 올라가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직은 하락 중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타 지역도 보면 충청북도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빠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지수는 서울하고 세종이 이제 바닥을 치고 전세는 약간씩 평형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대전도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제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좀 늦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빠지는 것도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빠지고 있는데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지수, 매수는 어디가 가장 많은가? 여기 세종입니다. 세종. 네, 41%. 세종이 지금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강원도가 매수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전세지수, 세종, 대전, 서울이 가장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 충북 이런 식이고요. 거래가 많이 된 곳도 세종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 한 작년 초만 해도 제가 유튜브 찍을 때 계속 세종이 하락하고 있어서 세종, 영통 계속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세종이 위에서 좀 올라가는 걸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밑에는 경북이나 대구 이런 곳이겠죠. 네. 대구도 거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네,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로 세종, 대전, 그리고 파란 게 경기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이 그 삼성반도체 발표가 나면서 거래가 처인구 쪽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떠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쪽에 일자리를 원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미분양 대구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3,000가구고요. 경기도가 좀 줄었다가 7,000가구, 7,500가구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세종 156가구, 제일 미분양 가장 적죠. 이런 게 지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투자처로 세종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경상북도가 8,800가구 약간씩 줄고 있네요. 아주 미미하게. 충남은 나름대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제주도는 거의 보합이고 1,900가구 정도. 전세가율은 대전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시죠. 전세가율이 높은 거. 대구가 생각보다 전세도 안 오르고, 물론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전세가 내려가겠죠. 지방에서는 경상북도, 충청도가 이제 거래량이 없어서 이쪽은 전세가율을 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을 수도 있고요. 가계대출은 인천 대구 대출을 받아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방에서는 충청남도, 경상남도 이렇게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도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좀 늘어났죠. 가계대출이. 이제는 뭐 가계대출까지 보면서 부동산을 봐야 되고 세상이 자꾸 많은 걸 요구를 하네요. 매매 전망으로는 세종이 이제 평균이 100인데 100을 넘어서서 이제 투자를 해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경기도, 서울이 99, 서울도 뭐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역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분양 자체가 뭐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망지수 지방에서는 충청북도만 100 이상 기준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손구멍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리치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리치고에서는 리치고에서는 이 플로우 차트라는 거를 많이 이용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강의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데이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뭐 오를 자리만 잘 찾으면 되지. 그런데 그런 건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도 과거 추세가 이랬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이걸 예측해서 이제 좋은 지역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제 그런 용도로 좀 봐주시고요. 뭐 잘 되면 다 좋죠. 그렇지만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있는 집을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핀셋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는 뭐 각자 감각도 있으셔야 되고 공부도 더 하셔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리치고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강원도가 가장 덜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전세가도 강원도가 가장 덜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매매 가격이 지금 현재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인천으로 보이고요. 전세 가격도 인천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플로우 차트 상에서 보면 이제 인천도 그 인천 내에서 약간 매매 가격이 올라가 있는 지역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세종도 이렇게 약간 꺾여서 이렇게 간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을 했는데, 전세는 오르지 않고 매매 가격만 우측으로 올라간 게 매매 가격만 올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쪽에 여기는 어딘지 대전도 이제 대전 아니고 충청북도가 또 그런 현상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플로어 차트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와서 매매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면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플로우 차트를 서울로 조정해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지금 증가가 된 곳, 매매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누적해서 증가가 된 곳이 서울이 계속 그 가격 자체가 증가가 돼 있고, 세종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격 지수도 대전, 강원도, 서울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고요. 저평가된 지역 요 지표를 보고서 많이 찾아 들어가는데, 경상북도가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 가장 또 두 번째 무슨 시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럼 어떤 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어떤 시에 어떤 군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찾아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이 리치고 같아요. 저도 그렇게 찾아 들어가니까 어느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구입
부담, 이 전세 대비 뭐 이런 저평가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구매를 하려면 부담이 많이 간다. 뭐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좀 더 이게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보자. 뭐 그런 얘기고요. 이건 서울만 얘기한 거라서 지나가겠습니다. 구입자 부담으로 지나가고요. 수급 동향을 보니까 수급에서는 충청도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전세 쪽이 올라가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수급이 세종도 전세 수급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광주 이렇게 인천은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면서 전세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오고 있고요. 아까랑은 좀 차트가 약간 다른 분석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차트를 봤을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서울 쪽에서 봤을 땐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뭐 분양만 한다 그러면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뭐 90만 명도 모이고 뭐 물론 이제 가구수는 한 가구 줍줍 그러니까 부적격자가 당첨이 돼서 그게 하나 두 개씩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가 90만 명이 모였다 뭐 그런 얘기고요. 미분양 서울에 대한 것만 나중에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어떤 지역 뭐 이렇게 뭐 1위로 가 있는 지역을 한번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보던지 아니면 이 저평가된 지역을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보던지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그거는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요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하고도 좀 얘기가 돼야 돼서 제가 한번 요번에 다음 달 10일 날 같이 또 가는데 거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유튜브를 찍어도 되는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영통구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영통구 중에서 인구가 뭐 7만 이상인데 그냥 뭐 1명 이상 이렇게 해서 KB 시대로 하던 한국부동산원 지수로 하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보여져서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되게 보수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좀 뒤쳐져서 나오고 그런데 정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신력이 KB보다는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통구도 지금 약간씩 반등을 좀 더 줄여서 볼까요? 좀 더 줄여서 보이면 저희 영통구도 이렇게 꼬리가 우측으로 가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지표라는 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후행성이에요. 이게 어떤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야마 이제 예측의 용도로 쓰는 거지 이게 뭐 그게 맞다 안 맞다의 용도로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없이 좀 봐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유료 버전이에요. 유료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은 쓰실 수가 없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코멘트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좀 경기도, 수도권, 서울 이런 쪽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고 분양도 제가 청주까지도 내려가서 분양 상황을 봤는데 분양 시장도 상당히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는 데마다 완판을 해서 좀 좋게 나왔고요. 이제 매매는 저가에서 제가 계속 달달이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
잘 되고 있고요. 조금 매도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좀 올려서 내놓으시는데 이제 그러다가 또 못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그러셨고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쫓아가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떤 누군가는 쫓아가서 사시는 분이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19년도 이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21년도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다. 대세 이제 상승 쪽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쫓아가서 간다기보다는 계속 관망을 해서 매도 가격이 그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날씨도 더워지고 장마철이고 습하고 덥고 합니다.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